자, 사상 최악의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뻔뻔한 구청장이죠. 공익 제보자가 아니라 네. 범죄자로 판명이 돼서 구청장이 됐다가 당선이 취소가 돼가지고 40억짜리 보궐선거를 하게 됐죠. 본인 때문에. 그러니까 사면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 거의 무공천에 가깝게 도로 찍혀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이 정권은 김태호를 반드시 저 자리에 앉히고 싶다. 이러한 강렬한 욕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김태호냐라는 부분을 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거 내용 안에서 김태호가 사람 아닌가 이미 기본빵으로 나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김태호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김태호가 하는 말 중에 40억은 애교로 봐주세요. 아씨. 40억 정도는 애교로 봐주시면 제가 40억이 네 집에 이름이냐고. 더 큰 돈을 벌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이게 강서 구민들한테 그 돈을 아니 그게 아니고 벌어주겠다는 내 거죠. 말은. 근데 그렇게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40억 수수료, 1,000억을 제가 벌어다 드리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 1,000억을 강서 구민들에게 벌어다 주는 걸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왜 강서구가 지금 핫플이 된 거냐? 앞으로 강서구가 해야 되는 개발 사업이 큰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화곡동 주변에 있는 이 열차, 그러니까 그 철도 차량 기지입니다. 이 철도 차량 기지 부지를 놓고 이걸 갖고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까를 가지고 지금 정치인들이 다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강서구가 의외로 그 근접성이 목동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강북이긴 하더라도 그 위치적인 지역이 좋은 반면에 화곡동 이쪽이 이제 조금 난개발이 있어가지고 재개발이 어렵던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 주거 환경이 이런 게 많이 떨어져 있지만 공항에 가깝다는 뭐 지리적 지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모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이 철도 부지가 앞으로 개발 대상지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원구에 있는 창동 그 철도 차량 기지하고 이게 도심 안에 있는 이른바 노자지 땅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을 하는 거를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걸 갖다가 개발을 하면 구민들을 위해서 저걸 개발할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100% 김건희와 최은순의 사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김태호라는 인간 자체가 애초에 강원도 출신이거든요. 강원도 출신이면서 특별하게 이쪽 검찰 쪽에 끈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교도 그렇게 좋은 데를 못 나왔단 말이야. 근데 얘가 들어와서 지금 윤석열 밑에서 검찰 수사관을 하면서 청와대를 돌아다니는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뒤에 엄청난 비호 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비호 세력의 본체가 결국은 김건희였다는 거지. 그럼 지금 김태호는 김건희가 걷어먹여서 남편 쪽에다 몰았다가 나중에 자기 사람 청와대도 넣었다가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구청장까지 만든 모든 게 김건희의 큰 그림인 건데 김건희가 노리고 있는 게 얘를 뭐 정치적으로 키워서 국회의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차량기지 개발권을 사실상 노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인근에 최은순이나 김건희 땅이 있을 가능성은? 땅 자체가 아니라 나는 아예 사업권을 받아들여서 그 땅을 지들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네, 공조님의 말에 따르면 방화동에는 차량 기지가 있고 화곡동은 홍대선이 지나는 곳이래요. 그래서 화곡동은 홍대 화곡 경전철 이슈 때문에 이슈가 되는 그래서 것이다. 이게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방학동 차량 기지만 하더라도 최소 1조 원 이상의 개발 수익이 예상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경전철 이슈로 인해서 주변 땅값 그리고 노선이 어느 방향으로 해서 어디에 역이 나느냐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땅값들이 들썩들썩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최은수는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 네. 어? 갑자기 경전철이 S자로 막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필수 있죠. 네? 지금 깜빵이 있는데? 응? 깜빵이 있는데? 깜빵에 있는 거긴 하지만 있는 게 의미가 없는 거지. 왜요? 잠시 거기 의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이분은 뭐 자유로운 영혼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은 하도 지금 고속도로 때문에 시키는 게 많아서 그런 거지만 지금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허님마을 있죠. 그다음에 저쪽 저 충청도에 있는 그 기차역 노선 옆에 있는 땅들이 있죠. 거기다 이것까지 줄줄이 사탕인 거야, 지금. 이 많은 사업들을 지금 다 최은순이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최은순이 돈이 많아서 이 사업을 한 게 아니야. 최은순이 권력이 있고 이런 브로커지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니까 주변에서 이 일 같이 합시다라고 걷다 들이대고 있는 놈들이 수두룩박적하단 말이야. 대한민국의 땅투기꾼, 사기꾼들은 지금 김건희, 최은순을 통하지 않으면 뭐를 하나 제대로 해낼 수가 없는 지금 상황에 있다는 거지. 더군다나 원희룡이도 도와줄 것이고, 오세훈이도 도와줄 거기 때문에 일단 얘가 자리를 잡으면 남아있는 임기 안에 돈과 정책을 다 때려 부어가지고 뽑을 수 있는 초기 자본금을 뽑아가지고 사업권을 받아서 헌인마을 나눠줘가지고 9군데 업체한테 돈 받아서 챙겼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그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1,000억을 제가 벌어서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일단 1조를 벌어갖고 9천억을 은순이한테 상납을 하고 1,000억을 개발 부담금 형태로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내놓을게요 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근데 진짜 저기 연결돼 있나 봐. 김기현이 이랬네. 대통령과 한라인 있는 김태우가 돼야지 강사가 계속 대놓고 장사질을 하잖아. 김기현도 한라인 있어? 이거를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우와. 말 그대로 옆에서 조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돼야지 저도 안 다치거든. 아니 근데 어떻게 김태우하고 저기 대통령하고 어떻게 관련이 돼 있지? 난 그게 연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김태우는 애초에 이제 뭐 조국 장관한테 거짓 증언하고 모함하고 내부자 정보 흘리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그냥 그 당시에 시켜서 한 일인 거고 그걸 통해 갖고 자기가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 근데 왜냐면 증언을 한 사람이 나타나질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거를 사건으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정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얘가 진짜 그런 말을 했다라는 증인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된 건데 걔가 그 감옥을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 후보가 됐고 놀랍게도 당선이 됐어요. 경선에서 이긴 거죠. 그래서 당선되고 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 그쪽 첫번이라서 이길 수 있다고 치는데 그게 지금 실정법으로 해갖고 상실을 했는데 이걸 다시 부활을 시켜갖고 또 집어넣어갖고 또 구청장을 시키려고 그래. 이거는 얘가 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그 이유. 돈질밖에 없다는 거야. 돈질밖에. 헌인마을하고 똑같은 어떤 방식의 행정적인 특혜를 입어가지고 순식간에 이쪽 사업을 2, 3년 안에 끝내가지고 초기 작업을 끝내버린다는 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민주당 후보가 됐었네요. 강서구청장이.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머슴한테 일을 맡기기 위해서 김태호를 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거 지금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지금 있는 어떤 선거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뭐 15% 이상 뒤지고 있기 때문에 10% 이내로 지면 선전이고 이게 10% 이내만 돼도 선전이고 아마 25% 이상 차이 나면 경기권에 있는 의원들이 지금 국진당의 공천을 받아봐야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로 이미지가 박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문제는 당사자가 똑똑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흠이 없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얘 관련해갖고는요, 토론회를 하고 뭐 둘이서 같이 선거 유세를 하고 하는 과정 중에 돌아다니면 돌아다닐 때마다 욕을 먹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40억은 애기로 봐주세요. 내가 1,000원 벌어올게요. 이 얘기도 하도 유세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거기 40억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 돈 40억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아유 40억이 뭐 돈이에요. 제가 1000억도 벌어올 건데 하던 중에 튀어나온 거지. 이게 정치인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40억을 이미 인정한 거잖아.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저는 억울합니다. 뭐 정치적 희생양으로 그렇게 돼서 날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있는 거야. 40억 어떡하라고. 1000억 벌어준다니까? 그걸로 퉁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건데, 뭐 이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 안에서 계속해서 욕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대두된 게 실거주자 논란인 겁니다. 네, 보도가 야, 나왔습니다. 참 어이가 없더만. 서울 분당에 10억 이상의 주택을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것도 대단해요. 나이 있고. 많지도 않은데. 그리고 강서구에는 1000만 원 보증금에 60만 원 월세에 10평 남짓한 아파트를 임대 후에 거주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위장 전입이 아니냐고 의심이 되고, 이 월세 임대한 주택은 노인복지 아파트래요. 어? 그래서 이게 불법 임대네, 그럼 또. 뭐 그런 것들이 의혹이 있고. 근데 이 얘기가 의혹이 된 게 처음에 그 둘이 토론회를 하는데 자꾸 김태우 할 말이 없으니까 상대방 후보한테 말하자면 당신 여기 실거주자 아니지? 라는 식으로 시비를 건 거예요. 잠깐만요. 먹긴 놈이 썩낸다고. 지가 먼저 말을 꺼냈다고? 아니 지가 전직 구청장이면 구청장 선거 때는 도대체 어디에 주소지가 있었으며 도대체 그 집은 어디 가서 없기 때문에 지금 와갖고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 보증에 월세를 사냐고. 처음엔 1000만 원 전세라고 신고를 했어요. 야, 강서구, 아니, 서울시내 1000만 원 전세가 어딨냐? 어딨어? 말이 돼? 텐트도 1000만 원은 안 빌려줘. 고시원도 그 정도 하겠다. 그랬더니 고시원이면. 말을 바꿔갖고 1060이라 그러는데 말 그대로 1060이면 원룸도 못 얻어요. 원룸 못 얻죠. 없어. 아니, 1100을 줘도 원룸 하나를 못 얻습니다. 보증금 일단 1000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이거는 서울에. 서울 안에서 이제 고시원이나 이런 것들은 정식 주거가 안 되는 거니까 강서에서 구할 수 있는 제일 싼 집을 불법으로 임대를 낸 거야. 그러니까 노인들 살고 있는 노인 아파트에 빈집을 불법으로 저기를 재임대를 얻은 거지. 그러니까 아마 집주인하고 얻었다고 하더라도 전식 정세 계약이나 이런 계약은 못 했을 거예요. 왜냐면 못하게 하니까 그 아파트 규약상으로. 그럼 불법 전입을 해갖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근데 얘가 다른 데도 집이 없고 살 데가 없어서 그런 모르는데 엉뚱한 데다는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잖아. 그럼 최소한 들어와갖고 집을 사든지 아니면 전셋집이라도 얻어가지고 출퇴근하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이랬으면 나중에 됐으면 성수동에서 출퇴근했겠네? 근데 이게 웃긴 게 경선을 어떻게 통과했대? 응? 이런 사람이 경선을 어떻게 통과했어? 몰라. 그것도 과정이 안 밝혀졌잖아. 국힘에서 경선했다며요. 아니 중간에 무슨 무소속으로 나간다 그랬다가 뭐야. 그 사람 말리고 못 나가게끔 해서 붙잡아 놓고 경선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경선을 했는지 모르는데 얘가 후보가 돼갖고 지금 하고 있어 지금. 본인이 이따구로 한 게 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해. 하기는 뭐 대구시장을 서울에서 출퇴근하면서 하신 분들. 그렇죠. 우리 노원에 또 총망박는 우리 정치인 중에 하나였죠. 그렇습니다. 안철수도 선거 나올 때는 노원에 와갖고 3천짜리 전세 살고 그랬어요. 네. 아니 근데 뭐 국회의원이야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이건 구청장 뭐 이런 지자체 단체장이잖아요. 거기에 안 살고 할 수 있어? 안 사는데 거기에 있는 일을 뭘 할 수 있어요? 난 잘 자기는 정말 가족을 버리는 마음으로 혼자서 그 독채를 얻어가지고 솔로로 의정활동이 아니라 행정활동 하겠다. 구청장을 하려고 한 거지. 왜? 자긴 1000억을 벌어야 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1000억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고도 제한부터 시작해갖고, 왜냐면 그게 잘 팔리려고 하면 상업용지가 돼야 되고요. 주택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뭐 20, 30층
20층 이상 올릴 수 있는 고가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방학동 이쪽이 또 공항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게 또 그 고도 제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개발이 쉽지 않은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깡그리 무시하고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김태호라는 거야. 왜? 나는 건이랑 친하니까. 그러면 김기현이도 이걸 갖다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까면 안 된다는 거지. 이 후보가 얼마나 훌륭한 후보인지를 알려줘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김태우가 내가 개발이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개발돼 갖고 원주민이 혜택 받는 개발이 그동안 대한민국 어떤 개발사에 얼마나 있었냐고. 쫓겨납니다. 대부분 쫓겨나거나 오히려 자기 있는 땅들 수용당해서 뺏기고 오갈 데 없어지고 말지, 보상금 최하로 받고 없어지고 말지, 진짜 주민을 위한 개발이란 게 있어 보기나 했냐는 거야. 누가 하더라도요, 구청장을 누가 하더라도 이 땅에 대한 개발권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거예요. 문제는 건의를 위해서 고층 빌딩을 지었다가 나중에 엠파이어 그 비행기에 처박히는 이 위험스러운 사고를 당하느냐, 아니면 그와 관계없이 진짜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이라든지 공공개발을 통해가지고 최대한의 이익을 환수해갖고, 예를 들어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자. 근데 공원만으로는 너무 아깝다 그러면 그걸 진짜 규정에 맞는 만큼 개발할 수 있는 업체한테 팔아서 그만큼 돈을 뽑아가지고 시정을 위해서 다시 쓰면 되잖아. 부를 위해서 다시 쓰면 되잖아. 이런 거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옆에서 여론을 두들겨 패도 결국은 투표하는 강서구 주민들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난 여기 이거 개발돼 갖고 60층 올라갔으면 좋겠어. 비행기에 쳐 박히든 말든. 그러면 우리 집 땅값도 오르지 않을까? 올라갔으면 좋겠어. 나는 쫓겨나겠지만. 쫓겨날 생각을 안 하지. 야, 저거 올라와서 개발되면 지금 내가 땅값이 한 1,000만 원 하는데 이거 그냥 가볍게 2,000만 원 되겠지? 또 그러고 흘려요, 또 그 주변에다가. 아니, 헌인방을 보세요. 안 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혜택을 못 받아요. 쫓겨나기만 하지. 결국 거기에 대자본이 있고 큰 돈 들여갖고 거기가 개발할 값어치가 있는 땅이었다 그러면 다들 돈 싸들고 올 거거든요. 근데 합법적으로 예를 들어 고도 제한 지켜가면서 5층으로 하고 용적률 지켜가면서 40%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돈 안 되니까 모든 제한을 풀어버리겠다는 거야, 특혜로. 그래서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그 구수익의 일부를 주는 척 하면서 나머지는 여기에 연관되는 돈 벌어주려고 하는 게 김태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일 6일 금요일, 7일 토요일에 사전투표가 있거든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일부터 강서구 사시는 분들은 가서 투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나중에 이제 선거전이 과열되면 저는 김포공항도 옮기겠다라고 나오지 않을까. 뭔들 못해 말로는. 아니, 윤석열은 김포공항도 옮기다고 할 놈이에요. 인천공항이랑 합쳐라 이러고. 네. 그 계획이 실질적으로 구상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공항의 사정상 그게 좀 어렵다고 하는데, 요즘 들어 부쩍 공항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 김포공항 이전도 일반적인 정권에서는 안 되지만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